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날,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되어서 오후 12시쯤에나 일어났어요. 제가 미국 여행을 아무리 많이 와봤어도 강아지와의 미국은 처음이기도 하고 저도 10년 만에 미국을 와보는 거라서 미국의 치안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인데요. 보시다시피 토요일 오후 1시인데 아주 평화롭고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날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해산물이 유명하다고 해서 갈디노스라는 랍스터롤을 파는 갓판 매장에 와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 여행을 했을 때 랍스터롤을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랍스터롤을 먹으러 왔는데요. 관광지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은 $36, 한국 돈으로 45,000원 정도 했는데요. 너무 돈이 아까울 정도로 맛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여기서 먹은 랍스터롤이 너무 맛이 없어서 이게 한이 맺히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는 샌프란시스코 여행 마지막 날에 루크스 랍스터에 찾아가서 랍스터롤을 다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바다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원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밤비도 피셔맨즈 워프의 냄새를 맡느라 바쁘네요.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2번이나 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가족여행으로 왔었던 샌프란시스코 수족관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그 수족관을 홍보하는 이런 물개 모양 동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해양박물관 같은데 샌프란시스코나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전시해 놓은 이런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전시관의 내용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이 됐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꼭 한 번쯤은 구경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랑 와보고 싶었던 장소 중에 하나인 마리타임 파크를 와봤습니다. 여기는 2015년도에 저 혼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했을 때도 한번 와봤던 곳인데요. 정말 바다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너무 낭만적인 장소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1,000원짜리 다이소 돗자리를 사갖고 와서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여유와 낭만을 즐겼습니다. 뒤쪽으로 기라델리라는 곳도 보이는데요. 초콜릿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저기는 강아지 동반이 실외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정류장이 있는데요.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항상 저렇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혼자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 저 케이블카를 탑승한 적이 있는데 저게 가격도 한 12,000원 정도 했었고 배차 간격이 길어서 뭔가 강아지랑 탑승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탑승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밤비랑 케이블카랑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어봤고요. 이때 설날이라 그런지 저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떠오르는 주택들이 보이네요. 이런 파스텔 톤의 집들을 보니까 이제야 샌프란시스코만의 낭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항상 어딜 가든지 저렇게 언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눈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즐기는 동안 밤비는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케이블카로 유명한 이유는 저런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라고 해요. 언덕이 어마어마하죠? 저희도 걸어 올라와서 오늘의 목적지인 프란시스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강아지 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프란시스코 공원에 도착하니까 야생동물 코요테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아지 놀이터는 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하지 않아서 저렇게 대형견의 강아지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나 밤비는 큰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처음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만 구경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큰 대형 강아지들이 다 나갔길래 저희도 강아지 놀이터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크고요. 잔디가 진짜 잔디는 아니고 인조 잔디였습니다. 밤비는 이런 미국의 강아지 놀이터에 처음 들어와 봐서 아직까지는 많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강아지랑 미국에 오면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강아지 놀이터에 데려와서 강아지 친구도 사귀게 해주고 미국의 광활한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강아지 놀이터는 어색해하고 밤비랑 같이 놀을 강아지 친구가 오지 않아서 위에 있는 다른 공원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위쪽에 있는 공원에도 야생동물 코요테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요. 위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밤비랑 크기가 비슷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이런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이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른 강아지 친구가 또 놀러 왔는데요. 둘이 원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밤비는 같이 껴서 놀고 싶은데 여기가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남이 사는 동네에 자기가 놀러 왔다는 거를 아는 건지 끼어들고 싶은데도 어떻게 껴들지를 몰라서 저렇게 계속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밤비가 한국에서는 강아지 친구들한테도 잘 다가가는데 여기가 자기가 사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 외국에 나와 있는지를 밤비도 아는 것 같았어요. 우리 밤비 한국에서 12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는데 우리 밤비도 미국에서 강아지 친구들 사귈 수 있을까요? 드디어 밤비에게도 친구 2마리가 다가와 주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강아지 친구 2마리랑 같이 인사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는데도 어색한지 저렇게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무서울 때는 이렇게 엄마한테 딱 다가오는 밤비입니다. 두 강아지가 너무 친한 동네 친구들이어서 밤비가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역시 외국에 나와서 타향살이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코 공원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바다가 보이고요. 여기 앉아서 햇살도 받고 일광욕도 하면서 낭만을 즐겼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아까 낮에 사람이 너무 많아 못 갔던 부댕 베이커리를 갔고요. 부댕 베이커리는 사워도우라고 해서 신맛이 나는 효소를 이용해서 만든 빵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미국에는 강아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부댕 베이커리는 클램 차우더라는 조개가 들어간 스프로 유명한데요. 이외에도 샌드위치나 케이크 같은 다른 디저트도 팔고 이렇게 기념품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식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이 샌드위치도 맛있어 보여서 하나 시켜봤는데 이렇게 해서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45,000원 정도 나왔고요. 진짜 별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국 물가 장난 아니죠? 강아지 실내 동반 여부가 되는지 몰라서 야외에 앉았는데 이렇게 다른 시추 강아지가 실내에서 먹고 있길래 저희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클램 차우더는 조갯살이 들어있는 스프인데 이렇게 빵에다가 부어서 먹는 스프이고요. 한국에는 없는 맛이어서 저는 1일 1 클램 차우더 할 정도로 자주 먹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초콜릿 스토어라는 초콜릿과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 전 세계의 초콜릿 브랜드들이 다 모여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콜릿을 팔고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은 비만으로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강아지랑 유럽 스위스를 여행했는데 그때 봤었던 스위스 초콜릿들도 다 여기서 팔고 있었고요. 진짜 미국은 강아지들의 천국이고 초콜릿의 천국인 것 같아요. 1월에는 오후 5시 반쯤 되면 해가 졌는데요.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오후 5시쯤 되면은 강아지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날. 강아지 놀이터에 가서 강아지 친구들도 사귀고 강아지랑 같이 식당도 가고 너무 행복했던 첫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았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죠? 오늘은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에 있는 피어 39라는 곳을 가볼 예정입니다. 이때도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일요일 오후 1시 정도였는데 벌써부터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도 피어 39라는 동네는 시내 중심가하고는 다르게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딱 보시면 대부분 관광객들이죠. 피어 39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바다사자도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답게 식당이랑 카페랑 모든 상점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여기 강아지 용품점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제가 미국의 식품 반입 규정 때문에 강아지 사료를 못 챙겨와서 강아지 사료도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사료는 없고 이런 옷이나 액세서리들만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환율 때문이랑 미국 자체의 물가가 비싸서인지 옷 같은 것도 2개에 $45 하면서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강아지랑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여행 온 김에 기념품으로 양말이라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요. 저 양말 하나가 거의 $10,000돈 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랑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김에요. 자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밤비가 말티즈하고 시추 믹스견이어서요. 시추 자석 하나랑 말티즈 자석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강아지 기념품도 꼭 하나씩은 사거든요. 밤비가 시추랑 말티즈 믹스견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샀습니다. 이런 마술쇼 같은 것도 하고 있었는데요. 영어라서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가지고 진짜 이방인 된 느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오면은 기념품으로 항상 냉장고 마그넷을 구입하는데요. 피어 39 곳곳에 이런 마그넷이나 기념품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놀러온 기념으로 마그넷을 2-3개 정도 구입을 했어요. 제가 구입한 샌프란시스코 마그넷들이고요. 이것도 한 15,000원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뒤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알카트라즈 섬이 보이고요. 여기 알카트라즈 섬에 투어라도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랑 있고 번거로워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리를 타고서 투어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텔이나 여기 피어 39에 와보셔서 투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피어 39의 명물 바다사자를 만났는데요. 저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바다사자끼리 서로 싸우는 게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비가 다른 동물들도 좋아해서 바다사자도 한번 보여줬는데 밤비는 바다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서만 바다사자를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샵이 있길래 한번 가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여서 너무 신기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오너먼트 같은 거를 한 $10 정도에 팔고 있었는데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저는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1월이라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때쯤에 맞춰서 오면은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크리스마스 샵까지 따로 있는 거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여가지고 저는 너무 신기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답게 이렇게 강아지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밤비랑 닮은 강아지 있으면 하나 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이 회전목마를 보니까 진짜 미국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욕제나 화장품 같은 거를 파는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강아지 밤비나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피어 39에서 놀았던 게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고요. 저랑 밤비는 그냥 샌프란시스코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게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핫도그 간식이나 자전거를 렌탈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둘째 날이었는데 아직 시차 적응도 덜 됐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 기가 빨려서 밤비랑 저는 호텔에 일찍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햇빛을 받으면 쉬고 있는 밤비인데요. 밤비가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일광욕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밤비랑 이렇게 2-3시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에는 미국 서부에만 있다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으러 나왔어요. 일요일 저녁 5시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는 햄버거를 포장해서 공원에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낮에 왔던 마리타임 파크 공원에서 또 돗자리를 깔고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었고요. 햄버거를 다 먹으니까 이렇게 점점 노을이 지면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되니까 완전 이렇게 해가 졌고요. 그래도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여서 그런지 유동인구는 밤늦은 시간에도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호텔 들어가는 길에 누가 난동을 피운 건지 이렇게 쓰레기통이 나뒹구는 것도 봤는데요. 여기가 관광지여서 유동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후 5시쯤 되면은 호텔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2번째 날 밤이 저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밤비 미국까지 와서 강아지 친구들도 만나보고 새로운 공원도 가보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